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팀장 조성관입니다.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 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에 소개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영상이 편한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학교의 그 입학 모집 일정인데요. 1차 모집과 2차 모집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모집은 12월 2일 월요일부터 1월 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차 모집은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똑같은 전형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 1차 모집에 지원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2차 모집은 1차 모집에서 모집하고 남은 결혼에 대해서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2차 모집이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을 1월 3일까지 하시면 서류 접수를 바로 그 다음날 토요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니까 온라인 지원을 하면서 서류도 미리 준비해서 우편 발송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면접이 하나 있는데요. 선취업 후진학 특별전형, 이 전형에 지원하시는 분만 1월 5일 일요일에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합격자 발표가 있고 이제 등록을 하고 그리고 3월 달에 개강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모집학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집학과는 총 5개 학부, 19개 학과에서 모집을 하고요. 창의공학부에서 5개 학과, 경영학부에서 3개 학과, 법세무학과에서 2개 학과, 그리고 휴먼서비스학부에서 6개 학과, 실용어학부에서 3개 학과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학과 소개 부분을 내용을 잘 보시고 이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학과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모집 전형입니다. 크게 신입학과, 편입학 두 가지 전형이 진행이 되는데요. 편입학은 또 2학년 편입과 3학년 편입이 있고요. 신입학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전형을 지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저 제일 위에 있는 일반 전형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모두 이 전형에 지원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선취업 후진학 특별전형은 2010년 이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지원할 수가 있는 전형이고요. 현재 재직 중인 분들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4가지 위탁 전형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대학과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거나 안전행정부나 국회나 법원 등에서 국가공무원을 하고 있거나 군 간무로 복무하고 있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교육교회 균등 전형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전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면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학년 편입학은 1학년 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분들이 지원할 수가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다음으로 3학년 편입학은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3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위탁 전형은 지원 자격은 신입학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분들만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교육교회 균등 전형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학사 편입학 전형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분들만 지원할 수가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3학년 편입학과 학사 편입학이 무엇이 다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입학했을 때 3학년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3학년 편입학은 4년제를 졸업하지 않고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분들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학사 편입학은 이미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집인원인데요. 그 모집인원 보실 때 그 일반 대학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 대학들은 학과별로 모집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계열이나 학부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학계열과 인문사회계열로 두 다 모집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 공학계열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학과 중에서 창의공학부가 이 공학계열에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전부 다 인문사회계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학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 학과의 인원을 더 많이 선발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신입학은 총 인원이 1,200명을 모집을 하게 되고요. 일반 전형으로 1,150명, 선취업 후진학 특별전형으로 50명을 모집을 합니다. 2학년 편입학은 326명, 3학년 편입학은 1,851명, 학사 편입학은 총 500명을 모집하고요. 그 외에 산업체와 군위탁, 교육기회균등 전형으로 또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선발 기준입니다. 선발 기준은 신입학 같은 경우 일반 전형과 선취업 후진학 특별전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업 소양 검사 30%, 학업 계획서 70%로 합격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능 성적이나 고등학교 성적은 여기서 이제 보질 않게 되는 거죠. 선취업 후진학 특별전형만 선발 기준이 좀 다른데요. 여기는 장학 혜택이 크게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성적을 30%를 봅니다. 수능 성적을 보진 않고요. 그리고 학업 소양 검사와 학업 계획서를 보는데 이 특별 전형은 또한 면접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의 선발 기준에서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점만 유념을 하시면 되겠고요. 편입학도 마찬가지로 학업 소양 검사와 학업 계획서로 합격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편입학 같은 경우도 전적 대학의 성적을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 제출 서류인데요. 그 신입학 같은 경우는 저희 항목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들,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한 부만 제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나머지는 그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제출하는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 학교 졸업자 같은 경우는 영문으로 된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번역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 외에는 이제 번역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포스티우 확인서나 학력 인정 확인서를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형별에 따라서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선취업 후진학 특별 전형은 고등학교 성적을 보니까 성적 증명서하고 그리고 재직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재직 확인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위탁 전형의 경우에도 재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교육기회 균등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사상의 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편입학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자나 대학 중퇴자나 학점 은행제에서 학점을 취득하신 분들은 대학 졸업 증명서와 대학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편입학 같은 경우에 대학의 성적을 보진 않는데 성적 증명서를 입학 때 받는 이유는 나중에 입학하시고 나면 학점 인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해서 성적 증명서를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추가 제출 서류는 신입학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전형별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형료 및 등록금인데요. 대학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학의 인지도와 어떤 교육 수준이겠죠. 그 다음에 고려할 게 이 비용적인 측면인데요. 크게 세 가지를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료와 입학금, 등록금 이 세 가지인데요. 전형료는 지원하실 때 납부를 하시는 거고요. 입학금은 입학금과 등록금은 이제 합격해서 등록할 때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학금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까지 입학금이 30만 원이었었는데 이거를 올해부터 10만 원으로 낮춰서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낮춰서 지금 받고 있고요. 등록금은 수강 신청 학점당 6만 3천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밑에 수강 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은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본인이 수강 신청을 매 학기 좀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강 신청한 과목 수에 맞춰서 등록금을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3과목을 신청할 수도 있고 많게는 6과목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4년 내에 졸업을 하려고 하면 6과목씩 8학기를 다니셔야 4년 내에 졸업이 되세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 학기 6과목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랬을 경우에 등록금으로 113만 4천 원, 110만 원 정도를 매 학기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전형용의 등록금은 각 사이버 대학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취업 후진학 특별전형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전형은 우리 대학이 작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이제 교육부로 바뀌었죠. 사이버 대학의 선취업 후진학 특성화 지원 대학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리고 이쪽에 학과를 신설하면서 이 특별전형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특별전형은 그렇다고 해서 전기전자나 기계제어공학과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학과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2010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현재 취업 중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학 혜택은 크게 혜택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거고요. 저희 지원 입학 성적 순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상위 10등은 등록금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요. 20등까지는 2년 전액, 50등까지는 1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액 장학금은 매 학기 또 성적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3.75 이상을 매 학기 유지를 하셔야 이 매 학기 장학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입학 장학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선취업 후진학 특별전형 장학금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국가장학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소득 8분위 이하 학생들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입니다. 이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이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소득 8분위 이하라고 하면은 거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그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입학한 다음에 국가장학금 부분은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장학이 있고요. 부부가 동시에 재학하는 경우에, 그리고 위탁생들 같은 경우는 위탁에 따른 그런 장학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 소년 소녀 가장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장학이 있고요. 그리고 보훈 장학이 있고, 그리고 동문 장학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제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다시 입학했을 때 주어지는 장학금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 산하기관들에 해당되는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지원 절차를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지원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요. 지원서를 작성을 하고요. 이때는 본인의 개인정보나 학력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전형료를 납부를 하고, 학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학업 소양 검사를 응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학업계획서는 홈페이지에도 샘플이나 이런 내용 설명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원한 동기와,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졸업한 이후에 나의 계획에 대해서 서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천자 내외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학업 소양 검사는 총 25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온라인상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요. 학업 소양 검사를 총 25문항을 이제 풀게 되면 그 안에는 인성 검사, 그리고 이해력, 그리고 수리력, 그리고 언어력 몇 가지 구분에 대한 그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1시간 내에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을 우편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취업 후진학 전형에 지원하신 분들은 면접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면접까지 마치게 되면 합격자 발표가 있고, 그리고 합격자 발표한 이후에는 바로 수강 신청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등록금 납부를 하고 아이디 발급받고, 그리고 개강을 하게 되는데, 개강은 이제 3월 1일자로 개강을 하게 되겠죠. 전체적인 지원부터 마지막 개강까지의 절차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원할 때는 일단 합격자 발표까지 절차만 좀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학교 그 전형과 입학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은 그 일반 대학과 좀 달라서 입학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도 끝까지 학업을 수행해서 끝까지 졸업하는 게 더 어려운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졌던 이 초심을 잃지 말고 이번에 꼭 합격하시고 입학하셔서 마지막까지 다 하셔서 원하는
그런 졸업까지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